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도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향후 좋은 흐름을 보일 관심주를 좀 선정했고요. 약간 잡주의 성향도 있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향후라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 있을 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누보텍, 그다음에 한국프렌지,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야 비트코인 관련 종목인 거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넘어가면서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일단 박스의 자리를 만들다가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신고가인데 사실 요런 그림이 한 번 안 나왔어요. 그냥 슬금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가 매수세가 차라리 들어오려면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갈 때는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대신 이렇게 슬금슬금 가다가 강하게 치고 올렸을 때 하면서 더 들어오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옆에 버티고 있다가 강하게 쏟아내면서 거래량을 강하게 동반하고, 사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당연히 주저앉을 수 있는 확률도 앞으로 강해지는 거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효과? 매수세를 끌어올릴 만한 효과. 불나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개인들 보고. 그런 부분처럼 이제 여기서 거래를 터트리고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 다음에 또 한 차례 슈팅이 나오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면 주저앉을 거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2,500을 넘겼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기술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 투자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최근에 좀 위지트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3번 정도의 슈팅이 나온 자리예요. 그죠? 슈팅이 3번 정도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에 어느 정도 저점 지지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슈팅이 나왔지만 뭐한다? 주저앉는 그림이에요. 왜? 비트코인은 가는데 얘는 왜 그러냐? 기준 자체는 기존의 매물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슈팅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까지예요. 어디? 5,500원까지. 나머지는 매도세가 강하게 쏟아졌다. 그러면서 거래가 강하게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린 매물들이 있을 거고, 그 매물을 밑에서부터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그런 거래량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갭만 떴다 하면 뭐한다? 밀린다.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한번 크게 밀렸고 여기서 갭이 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라는 거고, 그 이후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뚫고 올라오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오면서 그 다음 지지했던 자리는 그 다음으로 거래가 강하게 터졌던 어디?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거예요. 지지를 받고 저가 매수세가 슬금슬금 여긴 지켜주나 보다 라고 해서 저가 매수세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저게 나오면서 이제 또 갭이 뜨면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인 건데, 그죠? 맞고 떨어지는 부분인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갭자리는 메꿨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대한 매물도 어느 정도 여기서 소화를 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종목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스를 치거든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아, 여기까지는 아니겠다. 여기 하나. 요렇게 쳐요. 요렇게 치면 이 박스에서 살짝 건너 내려오고, 박스에서 살짝 건너 내려오고, 이 박스에서 살짝 건너 내려와요. 그럼 뭐 이 저가는 대충 나왔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뭐 3, 4% 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5,150원 정도, 5,15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한 차례 쏠 수 있다. 얘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도 눌러놨다가 퍼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원래 요 자리에서 치어 오를 때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떨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그 다음에 튀든 아니면 못 올라가면 주저앉아요. 이게 볼린저 밴드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캔들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이 기존에 신고가를 갔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2300이었나요 그때가? 2300인가 2800인가까지는 제가 비트코인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비트코인까지 하면 진짜 페인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주식 차트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안 하는데, 요때가 2800인가 2300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향해 가는 건지 신고가를 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 자리에서는 이 기존에 대한 매물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래량 자체도 요때와 비슷한 거래량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건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를 보더라도 기존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를 본다면 여기가 몸통 자리거든요. 몸통 자리고 한번 눌렀다가 올려다 놨던 자리가 또 요 자리예요. 그럼 7,000원대. 그리고 그 다음 눌렀다가 또 고점 만들었던 자리가 6,000원대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하락하고 올라왔던 이 자리까지는 뭐한다?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거래량도 확연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고 나서 이 하락했던 자리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락했던 자리, 그죠? 이 위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건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고 소화가 끝났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제 매물들은 1차적으로 여기가 좀 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 자리인 거예요. 만원대까지. 그죠? 근데 만원까지 기대해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러려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또 3천만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너무 걔는 일찍 갔어요. 얘는 지금 느린데. 뭐 그때랑 다르게, 그때는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뭐 SCI 평가 정보? 그런 식으로만 움직였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뭐 위지트도 움직이고 대장이도 바뀌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기존에 매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요 자리까지 갈 거면 정말 3천만 원을 넘겨야 되는 게 나와야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7,000원에서 7,800원대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모습에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누보텍. 잡주죠. 어떻게 보면 이 누보텍이라는 종목은 사실 잡주예요. 1,000원 밑에서 놀던 종목이었는데 기존에, 그죠? 뭐 거래 정지도 좀 당했었던 부분도 있고, 잡주인 만큼 또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기존에 문정부 문재인 테마주라고도 들어갔던 부분이고, 사실 물 관련된 종목이에요. 물 관련된 종목이면 이 바이든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그린 뉴딜 정책주로 사실 이 물 쪽, 물 산업 같은 경우도 그린 뉴딜 정책 관련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수변 도시가 뭐 다시 또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이 누보텍도
아직도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도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장기적인 이평선이 기존에 큰 상승을 냈던 부분을 다 반납을 시키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기 이평선 밑에서 버티고 있던 자리에서 요 자리를 기준으로 뭐다? 올라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기준, 이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얘는 중심값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을 때도 당연히 수익은 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면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한계치가 있다. 어디? 장기 이평선이 저항이다. 그러면 즉 이 장기 이평선이 어떻게 보면 자석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빠지면 땡겨 올라오는, 빠지면 땡겨 올라오는, 빠지는 땡겨 올라오는. 그럼 반대로 가면 올라오면 잡아 당기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이 꺾이면서 정배열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을 강하게 내놓고 주저앉혔거든요.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을 한번 닿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그러면 이 평균값을 맞춰줬다라는 거죠. 캔들의 위치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거래가 여기서 강하게 터졌다라는 거고, 한번 거래가 한번 강하게 터져서 내려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르면서 기존에 상승을 했던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올려다 놓은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이 박스권의 모양이 한 차례 있겠죠. 요 자리.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이 단기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인 거고, 기존부터 흐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기존부터 이 자리에 대한 흐름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이 자리, 그러니까 기존의 전고점까지는 한번 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인 건데,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음봉이 떨어지고 주저앉힌 다음에 여기서 이슈로 갭이 뜨고 나서 슈팅을 살포시 줬다가 눌렸거든요. 그러면서 거래가 들어왔어요. 거래가 들어왔어요. 거래가 들어왔으면 사실 여기서 물량이 나간 거라면 주저앉아야 되거든요. 주저앉아야 돼요. 근데 이 음봉이 떨어졌는데 기존에 이 단기적으로 박스를 쳤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한 차례 올려놓으면서 이 음봉을 한번 잡아먹었고, 먹고 나서 금요일장 한 번 더 누른 그림인 건데, 눌렀지만 이 양봉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죠? 혹여나 좀 더 밀리더라도 얘가 1670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여기서는 털고 나간 게 맞지만 여기서 털고 나갔던 어느 정도 물량을 어디? 요 자리에서 지금 메꾸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자리를 여기서 메꿔지진 않겠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메꾸면서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매집이 들어와서 한 차례 올렸다가 또 한 차례 매집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여기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얘는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일봉상 위에 뭐 기존에 좀 잡주름을 보였던 그런 자리 위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주봉상에서도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고,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죠.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밟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평을 밑으로 깔았고, 장기평선은 이 주봉잉의 장기평선이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없죠. 가던 길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서 내려오던 그 다음 장기평선도 여기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 밑에 있는 이평선들만 끌어서 잡아 올려놓으면 뭐한다? 얘도 정배열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향후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슈팅은 당연히 나올 거고, 나오고 나서 이 눌림 조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월봉상으로 들어와도 한 차례 잡아 올려야 되는 자리죠. 여기서 강하게 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한 차례 잡아 올려서 지지받고
이 구름대를 또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뚫고 올릴 거냐,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을 거냐, 그럴 만한 강한 이슈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워낙 뭐 잡주의 성향이라 굳이 이 잡주를 다시 한번 5,000원, 6,000원, 7,000원까지 올리면서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 뭐 시젠이나 신풍제약처럼 굳이 그렇게 만들 만한 이슈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해먹는 차트고, 어떻게 보면 정책주로 나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란 기간이 4년, 5년이기 때문에 당장 뭐 2, 3일 혹은 한 달 안에 이렇게 갖고 올릴 이유는 당장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례 3,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또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다. 3,000원 부근까지는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2,500원에서 2,600원대까지도 저는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단기적인 슈팅은 한번 나올 거고, 그 슈팅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바로 구름대를 들어가서 이 안에서 버틸 거냐, 그게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 구름대를 매물이죠. 거래량이 이제 적게 터지면서 구름대에서 헤매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또 한 5개월에서 6개월 또 지나갈 확률도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또 다음에 자리 잡으면 그때 또 한번 슈팅의 자리가 나올 확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쏘아낼 수 있는 자리다. 못해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국 프렌지. 이 종목이 저는 좀 궁금해요. 한국 프렌지. 얘가 향후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고, 기존에는 홍종욱 관련주, 뭐 KNN하고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볍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주주도 42%면 안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안정적이다라는 거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때 흐름 자체가 홍종욱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홍종욱 관련주로 움직였던 부분인 거고, 그러면 최근에는 홍종욱이가 뭐 대선이든 어디든 나올 이유도 없고 나올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움직임은 테슬라에 엮여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그림이거든요. 차트로 볼 때 테슬라가 21일날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명신산업을 필두로 MS 오토텍, 그리고 이 한국 프렌즈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림인 거고요. 이 일봉상의 그림을 보면 이 말 그대로 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깔아서 정배열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박스를 2번 정도 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또 월봉이나 주봉으로 봐야 되겠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주봉상에도 장기 이평선을 뚫었다 눌렀다 뚫었다 눌렀다 하면 다시 얹어놓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얘는 2,550원만 이제는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기준이거든요. 2번 쳤으니까 많이 잡아도 2,500원, 어디 기존의 저점 자리들, 그죠? 2,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2,500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잡아본다라고 하면, 이 월봉상에 보면요, 기존에는 얘가 이 추세를 이렇게 잡았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회사가 나쁘지 않았던 기업이라는 거고, 그런 회사가 뭐 실적이 좋지 않아서인지 무슨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더 눌러 내려놨지만 기존에 하락을 했던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처음에 슈팅을 내놓고 눌렀던 자리, 그죠? 그 밑에 또 이만한 자리가 있지만 굳이 여기까지 저점을 갱신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는 거면 현재 그럼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슈팅은 냈던 자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에 갇혀있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에, 그 자리를 한번 뚫었다가 눌렸고, 바로 눌렸기 때문에 박스권을 뚫었다고 볼 수가 없는 자리예요. 눌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자리예요. 도전하는 자리다. 그러면 자리 자체가 요 자리에서부터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거고, 월봉상
그리고 거래가 바닥 기존 대비해서 많이 터졌다라는 기준인 거고, 또 한 차례 이 정배열로 올라가는 이 평이 사실 꺾이는 자리이긴 맞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요, 누르던 자리를 이제 옆으로 트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위아래 캔들을 만들어내면서 뭐한다? 평균값을 맞춰준다라는 거죠. 밑으로 계속 떨어지던 평균값이 뭐 5,000원에서 4,900원, 4,850원, 4,750원 계속 내려갔던 자리를 위로 올려다 놓으면서 뭐 3,000원, 2,500원, 4,000원 하면서 평균값을 중간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 평 자체를 옆으로 튼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 자체가 대신 구름대에 갇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뭔가 이슈가 없이, 거래량 없이 흐른다면 2달에서 석 달 정도는 조금 더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는 자리는 나와요. 대신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가 들어온다면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지지받고 한 차례 더 슈팅을 낼 수 있는 자리다. 5,000원 부근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못해도 기존에 요 자리에 대한 물량은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뭐 3,000원대는 뭐 최근의 흐름으로는 무조건 한 번 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왔던 슈팅 자리가 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 자리 위까지 올라왔던 흐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지언정 한 차례 올라와서 눌렀다 올라가든, 그게 아니면 강하게 쏴주든인데, 첫 번째 과정이 더 맞겠죠. 왜? 명신산업 이미 다 들어갔고, 테슬라도 21일이면 S&P 500에 편입이 된다라는 건 일단은 단기적으로 재료는 소멸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면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한국 프렌즈도 조정은 분명히 나올 거다. 하지만 그 조정 자체가 크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크진 않을 거다. 많이 밀려도 2,450원 정도. 아까 2,500원 말씀드렸는데 넉넉 잡아서 2,45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 장기적인 관점,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까지 본다면 얘는 2,2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2,200원까지 열어두고 2,500원대 한번, 2,300원대 한번, 2,200원대 밑에서 한번, 그렇게 세 차례 분할로 매수해서 정고점까지 들고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앞으로 뭐 테슬라가 갈수록 이제 뭐 수소차 시장도 올라오긴 하지만 현재는 테슬라가 대세예요. 그만큼 시가총액도 S&P 500으로 들어가는데, 그 S&P 500 어떻게 보면 4년 연속 흑자인 기업,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실적이 나는 기업을 모아놓은 게 이게 대형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 대형주를 모아놓은 데가 S&P 500인데 그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들 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상장하고 나서. 그렇다면 굉장한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테슬라에서 이 부품이든 뭐든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더 많은 혜택이 오갈 수 있겠죠. 왜? 테슬라 그 생산하는 공장 자체에서 다 충족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종목들한테도 기회는 온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나중에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2월 말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밑에 있는 연락처로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